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김건희 쉴드, 김건희 방탄, 김건희 성역화, 여길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던 권익위의 역풍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신고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무 관련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 오히려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부는 직무 관련성을 그래도 추가로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CR도 안 먹힌 거고요. 관련 없는데? 김건희 씨 문제 없는데? 이게 그냥 위원회 내의 다수였다고 하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말이 가관인데요. 처벌할 수 없는데 소환하면 직권남용 아니냐.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한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을 받아도 누구한테 뭘 받아도 전혀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김건희 씨처럼 저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단독 보도도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권익위가 정작 과거에는 배우자 알선 수재 가능한데?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거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원래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윤인 것처럼 권익위의 적이 권익위가 된 셈이죠. 지금 저런 권익위 해석대로라면 김건희 씨 건도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알선 수재 항목으로 떡하니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도 이걸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종결했다는 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이걸 적용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러니 결국 사안을 알아서 좁게 해석해서 김건희 방탄을 해준 권익위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정해서만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염치 없는 인간들을 어쩌면 좋냐?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니다. 이게 저들만의 공정과 상식인데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권익위로 전락한 국민권익위원회 디올받고 면제 이게 되네? 이런 포스터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대응도 정말 코믹하죠. 김정숙 여사의 밥값이라면서 배현진 의원이 얼마나 어그로 끌었습니까? 하지만 그래놓고 바로 또 태세 전환해서 나 밥값 말한 적은 없는데? 이러면서 코믹이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코믹의 대상이 된 정치인이 누굽니까? 바로 배현진 의원 본인입니다. 두산 시구자로 나섰다가 LG 팬들, 기아 팬들까지도 난리나게 만들고 정작 두산 팬들한테도 비판받고 저래놓고 한다는 짓이 라디오 나가서 뜨거운 반응인데? 하고 그냥 저렇게 실실 웃었다는 겁니다. 저게 정치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왜 많은 야구 팬들이 분노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난 야구시구 같다. 이참에 이름 알렸다. 부고 빼고 정치인은 모든 소식이 다 좋다고 하는데 이참에 나 더 유명해지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런 인간한테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나 싶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모른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결국 국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 타령하는 게 효과가 있었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죠. 보시면 김건희 씨만 특검하자가 47%인데요. 이렇게 김건희 특검만 필요하다는 게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반면 두 특검 모두 필요하다는 18.5%밖에 안 되죠.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씨가 측근을 만나서 전당대회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죠. 한마디로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는 건데요. 영입했던 인사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에 결심을 굳힌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한 명한테 권한을 집중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전해졌고요. 결국 이거는 한동훈 씨가 당권을 가지게 됐을 때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기회를 넓혀준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것도 2조 심판 타령하고 나서겠구나. 국민의힘도 내부에서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장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언론에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캠프까지 꾸렸다고 하는데요. 비대위 출신, 영입 인재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을 채워서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걸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당장 당권을 쥐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직면할 딜레마가 바로 거부권 딜레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당에서 추진한 법안, 농업회의소법이라든지 한우소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그냥 다 거부권하면서 무려 벌써 14개의 거부권을 남발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자니 본인의 미래가 안 그려질 테고 그렇다고 또 차별화를 두자니 태극기 세력들한테 지금도 엄청나게 욕먹고 있고 이 사이에서 과연 간만 보고 다니는 한동훈 씨가 제대로 입장을 내고 본인의 소신과 비전과 가치를 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의 변화입니다. 7개 상임위도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렇게 속도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 이것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한테도 요청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선포했고요. 본회의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린 상황입니다. 상임위 7개 관련해선 이번 주말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머지 7개도 국힘은 전혀 협상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 그냥 이대로 쭉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도 7월 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끝까지 힘을 보태야 되는 시점입니다. 7월 이후에 통신 기록이 삭제되면 정말 많은 일들이 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속도를 더 내달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면 된다 보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독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먼저 동행명령권이라는 건데요.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을 해서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국무위원들이 여태까지 국회에 계속 불출석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란 거고요.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원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되지만 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의장 협조를 받겠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고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정부 질문도 예고된 상황이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끝내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고요.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무노동하면 당연히 무임금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을 하고 4년간 그냥 깽판을 치면 오히려 더 일각에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심지어 월급은 따박따박 받는 겁니까? 이 자체가 부조리하다는 거고요. 이걸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 이겁니다. 결국 이거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규정해놓은 헌법을 어기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상임위에 자료 제출 요구 거부하거나 불출석하거나 하여튼 앞으로 이따위 모습을 보이면 제대로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에 대한 업무 보고 법안 신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엔 청문회까지 연다고 하고요. 야, 이러려고 우리가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국회에서 맨날 무슨 형님 하면서 여야가 서로 타협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국회의원들의 무슨 품격입니까? 그따위 태도를 보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품격 있다, 무슨 중도적이다,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게다가 검사 탄핵 대리인도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그 전에 국힘이 임명했던 변호사들 검사 탄핵 재판을 계속 제동을 거니까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씨가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 구성한 법률 대리인들이 소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소추 당시에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많은 시민들이 그래 잘한다, 이대로 밀어붙여라, 모처럼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일하는 민주당, 한동훈 국힘 따위로는 막을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씨 방탄이나 열심히 해봐라. 그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가 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